자, 코고 필트 2시트로 넘어갈 거고요. 교재는 26페이지.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코고 필트 2시대 다음 지수항 찾으시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네? 자, 화면 보실래요? 아이고, 이거 잘못 열었구나. 이거 아닌가? 아, 그냥 자, 화면 보세요. 아까 213페이지 이야기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펼치지 마시고요. 자, 시험에 요렇게 표현합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재의 내용 표현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쓰라고 사용하라고 지금 문제 명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교재엔 지금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이렇게 표기한다. 자,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A2부터 C30 영역에 고급 필터를 이용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겠죠. 그럼 당연히 뭐 A부터 C30까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 생년월일의 연도가 1987 이상이고 진료 시간이 12시 이상인 데이터의 성명,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필드만 순서를 표시해요. 앞에 문제는 특정 필드명이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읽었던 게 성명,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이라는 필드만 순수다. 그러면 이 필드명 몇 개만 화면에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은 I2에서 I3 여기네요. 여기에 영역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럼 저 영역 안에 다 사용하시오. 저걸 오버하면 안 되고 and 이 함수 사용. 결과는 죄송합니다. I5셀로부터 시작하시오. 여기 결과를 나타내시오. 그러면 조건 작성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조건부터 보면 조건이 뭐가 보이죠? 조건 몇 개 보입니까? 응? 조건 몇 개 보입니까? 응? 조건 보이세요? 어, 이거 보이세요? 생년월일의 연도가 1987 이상. 그 다음 진료 시간이 12시 이상의 조건 두 개 보이시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한다면 자, 어쨌든 두 개의 셀을 이용해서 조건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한 개는 필드명이 될 거고 식으로 조건 작성을 해야 되니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필드명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서식은 조건 작성할 때 서식은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조건 작성할 때 자, 이꼴 첫 번째 행에 있는 레코드 값을 가져온다. 생년월일을 가져와서 상대 참조. 왜? 레코드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 주소도 따라 보내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상대 참조. 이어. 시 들어가잖아요. 시. 바로 놓고 이게 크거나 같다 1987 콤마 조건 한 개.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진료 시간을 가져와서 첫 번째 레코드의 진료 시간을 가져가서 12시 이상 12시 이상 어떻게 표기할 건데요? 응?
12시 이상은 어떻게, 이렇게 할 건가요? 우리 시간 표시가 이거니까. 기본적으로 시간, 분, 땡땡,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죠?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 비교 연산자 크거나, 뭐,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비교 연산자 사용하실 때, 오른쪽에 기준값 있을 때, 자, 적어 보신 적 있죠? 엑셀 7.24. 그 다음에, 그 값이 오른쪽에 문자값 W입니까? M입니까? 이거 해보신 적 있죠? 우리 문제에서.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데이터를 작성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시간을 저렇게 표시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엑셀을 좀 많이 다뤘는데, 여러분들 엑셀 처음부터 저희들 엑셀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엑셀 다뤄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왜 아직까지도 왜 시간에 대한 조건을 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물음표를 던져야지.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잠시 그 상태에서 대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크마 1급을 준비하시려면 엑셀 프로그램 내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자, 우리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날짜 데이터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응? 엑셀이라는 녀석이 날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응?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정수값으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1부터 20 증가하는 번호 형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시리얼 넘버라고 했죠. 그 다음,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1년 번호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이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0시 0, 6시 0.25, 12시 0.5, 시간은 24시간 됐다는 그러니까 18시 0.75.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저게 자, 제가 1900년 1월 1일 0시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0시에 대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 6시간 살고 12시간을 살고 18시간을 살고 24시간을 살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다음 24시간을 살면 내가 0, 0.25, 0.5, 0.75를 거쳐서 뭐가 됩니까? 날짜가 하루가 바뀌잖아요. 24시간 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라는 함수가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는데 그럼 이 녀석의 표시 형식을 없애버리면 이면에 관리하고 있는 숫자 값이 나올 거라고요. 날짜는 정수값이고 시간은 소점 이하 0.0 소점 이하의 값으로 나온다고요. 방금. 그게 이게 이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계속 이 값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루가 24시간이 돌아가면 여기 이 정수값이 1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 녀석이 가지는 이제 원리거든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알아야만 이 문제. 그러니까 12시는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비교 연산자 옆에는 우리가 문자와 숫자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밖에 작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봐온 거라고 우리가. 기준값을. 그러면 12시라고 하는 저 표현을 어떻게 바꿔놔야 됩니까? 엑셀 내부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놔야만 이 문제의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0.5로.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왜? 컴퓨터 내부를 들여다봐야 돼. 엑셀 프로그램 내부를 들여다봐야 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를 엑셀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 연산자는 오른쪽에 거의 문자 값이나 숫자 값밖에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숫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해당되는 숫자 값으로 바꿔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할 때 뭡니까? 저 근데 0.9 안에 뭐 비교하면 뭡니까? 뭐 0.375 정도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겠죠. 그럼 비교값이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이 몇 개? 자, 두 개. 두 개의 조건이 뭡니까? 이거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AND 조건, AND 함수를 처리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어와 AND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
조건 적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자, 그다음 특정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 특정 필드만 지금 표시하라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특정 필드명이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원한다고 그랬죠? 성명,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4개네요. 떨어져 있네요. 컨트롤 키 중에서 4개의 필드명을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 쓰세요. 복사 IOCL부터 시작 결과를 나타낸다. 그럼 IOCL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그러면 그거 필터를 적용할 데이터베이스 조건 결과 나타낼 위치 세 가지 다 준비되셨네요. 그러면 그거 필터 적용만 하시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그거 목록 범위 이상 없고 조건 범위 여기. 그 다음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나 커서 놓으시고 특정 필드만 나타냈을 때는 요 위치에 해당 필드명이 와 있어야 됩니다. 즉 셀 범위가 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뭐 요렇게. 자, 잠깐만요. 자, 되게 보기 이상하죠? 자, 결과 값이 보기 이상하잖아요, 지금. 샵샵샵샵.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생년월일 데이터를 표시해 줄 수 있는 데이터의 연료비가 좁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류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것도 오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기 싫다고 시험장에서 이걸 조절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요 크기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출판사에서 이 파일을 만들 때 조금 미흡했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시험장에서는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기 싫으니까 지금은 기능상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더블 클릭. 우리 부분합할 때도 했었죠. 그림과 같이. 이건 그림과 같이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원래 조정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조정을 좀 한번 해봅시다. 예? 어, 저는 크마 1급 준비하실 때 문제 많이 푸세요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딱 유형별로 하나씩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혼자서 도움 없이 혼자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여건 다 마련해 드렸잖아요. 그럼 기출 문제 푸실 때 혼자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이게 교재 끝날 때 되면 어차피 또 기출 문제 같이 또 풀 겁니다. 시간도 들릴 거고, 할 거니까. 그때 문제 많이 풀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씩만 이렇게 딱딱 풀고 끝낼 겁니다. 이제. 왜냐고요? 뭐 문제 많이 푼다고 뭐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을 알아야지. 자, 이제 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을 할 건데, 자, 이게 오늘 다 끝나든 못 끝나든 내일 연이어서 할 겁니다. 자, 일단 파일을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엑셀 기능정이라는 파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그 고급 필터라는 시트명 옆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음, 11월 자료에서 10만 초가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만 초가인 데이터에 대해서 임의의 서식을, 뭐 본인이 원하는 서식을 적용해보자 라는 내용인데, 자, 이걸, 자, 아니, 밑에 거 신경 쓰지 마. 요 문장만 신경 쓰세요. 요 문장만.
자, 저 문장을 보시면 저걸 처리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암산하면 되니까. 자, 암산 해볼까요? 자, 11월 데이터니까 요만큼이죠. 그러면 요거 만초가 맞아요? 아니죠. 서식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거죠. 그 다음 이거 만초가 맞아요? 서식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죠. 이거 만초가 맞아요? 서식 안 바꿀 거죠. 이거 만초가 맞아요? 그럼 서식 바꾸겠죠. 뭐 임의 서식으로. 그 다음 이거 만초가 맞아요? 임의 서식 바꾸겠죠. 자, 지금은 데이터가 자, 혹시 따라오신 분이 계시다면 실행 취소를 하시든지 글자 색깔을 자동으로 바꿔놓으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자, 실행 취소 컨트롤 Z 이용해서 실행 취소하시고. 자, 이게 데이터가 5개니까 지금처럼 뭡니까? 암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한데 데이터가 몇 개쯤 있다고요? 100만 개쯤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같은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뭐 틀린 방식은 아니니까. 그러나 너무 비효율적인 방식이 될 거니까 뭔가 새로운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엑셀에게 물어보면 엑셀이 어디 어디 있다고 대답을 해주시진 않고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 원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아마 모든 기능이 다 있을 겁니다. 거의 100개, 99개는 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엑셀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감탄하셨던 그 기능을 뭐라 그러냐면, 셀이 조건, 규칙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족하면 서식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서식. 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은 데이터 선택, 조건부 서식의 규칙, 조건, 같은 표현입니다. 규칙,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초과네요. 뭐뭐보다 큼이 되겠네요. 뭐뭐보다 큼.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나고, 그래서 적용할 서식, 기준에 있던 걸 쓸 건지, 이렇게. 텍스트는 글자 색깔, 채우기는 배경 색깔. 자, 여기 있는 게 기존에 제공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서식. 예, 가셔서. 자,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화면에 표시가 되면 4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글꼴 스타일. 굵게와 기울인 꼴의 조합. 글꼴 스타일. 그 다음에 글자 색, 글꼴 색. 표준색 영역에 있는 글꼴 색. 뭐 아무거나. 그 다음에 밑줄. 밑줄을 실선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실선이라 표현한다. 그 다음 채우기 탭에 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배경 색깔의 이름을 배경색, 채우기색 같은 표현이고요. 바우스 포인트 가이드가 있으면 색깔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색깔 이름을 외우지 못했다면 여기서 문의색에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여기가 주황, 여기가 노랑. 위치가 여기서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클릭을 하셨다 다시 자동이라고 해서 바꿔 놓으셔야 되고요. 색깔이 위치가 저기구나. 그럼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클릭 하면 노란색이 밑에 배경이 이렇게 나오고 보기 영역에 확인. 그러면 이런 서식을 적용하겠다. 초과인 거 이렇게 나옵니다. 지우는 건 여기. 그래서 아마 시험은 조건부 서식이 저희도 시험은 딱 한 문제이거든요. 내용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잘못되면 선택한 범위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거니까 요 기능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기능. 그러니까 지우는 거 알고 계시고 시험은 수정을 해서 기능을 수정 편집해서 쓰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더 실력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험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왜냐고요? 수정 편집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수정하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거고. 그러나 수정하는 거 꼭 해야 돼. 시험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요. 수정하는 방법도 이제 첨부로 알고 계시라고. 물론 뭐 많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필기나 이런 데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단 지우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기본적인 내용들은 쭉 보시면, 쭉 보세요. 다음 값의 사이에 있으면 오늘 배웠던 해당 범위. 라는 용어를 풀에 쳐놓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값의 사이에서 뭐뭐 값 이상 뭐뭐 값이야. 그 다음 나머지 모르는 값 있어요. 발생 날짜는 말 그대로 날짜가 될 거고 모르는 내용 없죠 이제 여기. 그 다음 상하이 규칙도 오늘 방금 자동 필터에서 하셨죠. 큰 값부터 작은 값부터. 그 다음에 엑셀은 시트상의 셀 이상을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면 이 녀석이 합계 이제 평균 개수 합계 값을 알고 있다가 이제 요약 정보 값을.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뭐라고 평균 초과값인지 미만값인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1급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죠. 그 다음, 그러면 여기에 없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세규칙 명령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그냥 방금 여기 방금 잠깐 살펴보셨던 내용들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규칙 유형의 여기 5가지 위에 상위 5개만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문구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필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를 왜 하냐면 이 조건부 서식도 필터처럼 자, 여러분들 필터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분명히. 고급 필터도 사용해 보셨을 거고 1급 준비하는 분이라면 최소한 뭐 한두 번 정도는 사용해 볼 건데 수식을 위해서 조건 처리하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엑셀 기능이 아무 의미가 크게 없다고. 1급의 내용,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을 몇 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몇 개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전혀 기본 개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용하지 못한 내용들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배열 수식, 예를 들면 배열 수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고급 필터의 수식이 이용한다는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나옵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이 나는 이 녀석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규칙, 조건부, 서식, 조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사용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원리는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일단 데이터만 이용합니다. 제목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의 범위를 줍니다. 일단 근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아까 필터는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첫 번째 레코드부터 마지막 레코드까지 조건을 다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녀석은 데이터를 가지고 레코드 단위가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셀 하나하나씩 조건을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조건을 확인을 하고요. 표를 하면 서식을 바꾼다라는 개념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원리가. 됐습니까? 뭐 내용을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런 내용을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요런 내용을. 처리하려고. 자, 여기 안 나와. 자, 요런 내용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런 내용을.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을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음, 이게 왜 이래?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요 내용을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전지의 서식을 변경하겠다. 자, 내용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항목이 문화생활 맞죠? 그럼 행전지의 서식이 바뀔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수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조건부 서식은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할게요. 일단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하시면 되고 일단 원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전체 데이터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시고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자,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수식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러면 규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새 규칙 클릭. 다음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이것도 설명 한번 잘 들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식 작업을 해야 되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꼴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 항목이 문화생활하면 식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항목이 문화생활하면 행전체 서식이 바뀐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어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것이냐? 자, 판단하기 힘들죠, 일단은. 그러면 방금 제가 원리가 어떻게 됐다?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다 확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첫 번째 셀 값을 가져옵니다, 범위 내에. 그냥. 어차피 따라갈 거니까 이게. 고급 필터 원리와 비슷합니다. 거의. 자, 그리고 일단 주소 형태는 절대 참조입니다, 지금. 이 꼴 물어봐 줘야죠. 문화생활이냐고, 너 셀에 있는 값이. 그리고 서식을 꾸미려고 합니다. 알아서 적당히 꾸미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네 가지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왔던 종류별로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를 다 눌러봅시다라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확인.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냐고. 이해가 되시면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금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제가 분명히 셀이 조건을 만족하면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셀 값이 조건을 만족,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근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조건부 서식의 생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좀 넓습니다. 그래서 자,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셀까지 다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A4셀에 서식을 바꾸러 갔거든요. 바꿀 건지 말 건지 판단하러 간 겁니다, 제가. A4셀에 서식을 바꾸러. 그러면 뭐에 의해서 서식이 바뀐다고요?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이 바뀐다고요. A4셀에 있는 값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A4셀 자체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게 조건이었잖아요. 방금 수식에 의한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면 A4에 가니까 뭐가 있죠, 지금? 문화생활이 있죠. 그럼 문화생활 이꼴 문화생활 맞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true라고 대답하겠죠.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겠죠. 그게 이렇게 바뀐 거라고요. 셀에 있는 값이 아닙니다. 셀 값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갈게요. A5셀의 서식을 바꿀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러 가는데 뭐에 의해서 서식이 바뀐다고요? 조건에 의해서 바뀐다고요. 조건에 의해서. 자, 수식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바뀐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A4에, 자, A4가 어디죠? 여기죠. 그럼 조건 만족해야 하네요. 조건 만족하잖아요. A5에 있는 값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수식을 바뀌는데 나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값 때문에. 근데 다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서식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좀 넓게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조건에서 바뀌니까 이거 지금 저 한 칸 내려왔잖아요.
판단해야 될 원본 값이 한 칸 내려왔잖아요. 그럼 식도 따라 변해줘야 되는데 달러가 붙었으니까 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A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럼 A4에 가서 값을 가지고 문화생활일 걸 문화생활 맞죠?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자, 그러면 A7로 갈까요? 그럼 여기 오니까 A7에 오니까 자 A7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자 하나 둘 세 칸 내려왔잖아요. 원본 값이 판단해야 될 원본이. 그러면 여기 있는 식도 세 칸 따라 내려가야 돼. 일단 따라가줘야죠. 세 칸 따라 내려왔잖아요. 왔는데 내려올 때 이 주소 형태가 절대 참조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그러면 A4가 문화생활하는 게 조건이 되겠죠. 그럼 A4에 가니까 문화생활 맞죠? 문화생활이죠. 가져와서 문화생활 맞죠? 그럼 true라고 대답하니까 서식 바뀌죠. 그 다음, 이번에 여기 A사에서 B사로 갑시다. 자, B사로 가는데 서식을 바꿀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4, 자, 그럼 이것도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원본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식도 한 칸 따라 변화에 따라 가줘야 되는데, 절대 참조니까 변화가 없겠죠? 응? 그러면, 자, 이 녀석의 서식을 바꾸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수식에 의한 조건에 서 바뀔 건데, A4가 문화생활, 맞잖아요. A4가 아니고 문화생활에서. 그러면 true라고 대답할 거고 서식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으니, 직관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A사가 문화생활이면 서식이 바뀐다라고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보세요. A사가 여기 서식 바꾸러 갔는데 A사가 문화생활 맞죠? 서식 바뀌겠네요. 점점점점 마지막 셀까지. 자, 이 셀의 마지막 셀에 서식을 바꿀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데 뭐에 의해서? 수식의 조건에 의해서 A사가 문화생활 맞잖아요. 서식이 바뀌.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바뀐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문제 취지가 뭐였죠? 우리 처음에 시작한 스타트가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전체 서식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전체 서식, 이건 맞네요. 그러면 어쨌든 취지에 하나하나씩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래는 행전체가 바뀐다는 개념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씩 바뀌다 보니까 행이 바뀐 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어찌됐든 항목이 문화생활이 아닌데도 행전체 서식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이게. 뭐 이런 조건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이 문제 내용에.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원래 수정하는 건 아니지만 수정을 잠깐 하러 가봅시다. 자, 시간 관계상. 자, 원래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수정하는 건 여기 가서 규칙 관리가 데이터베이스 자, 조건부 서식이는 원래는 지우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규칙 관리.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조건부 서식이 이렇게 딱 한 개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시험 결과는. 두 개 안 지우고 계속하면 두 개, 세 개씩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빵점입니다. 채점 안 합니다. 자, 일단 지금은 자 기존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하시고 조건을 설정하시고 규칙 편집. 자, 그러면 방금 절대 참조라는 주소를 사용했잖아요.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주소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자,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세요. 방향키 쓰지 마시고 일단 따라오세요. 커서를 A4 가운데 두시든지 A4 뒤에다 주시든지 이렇게 두시고 F4번 키를 이용해서 상대 참조로 갑시다. 상대 참조라는 주소 형태로 갑시다.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수식에 의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서식은 그대로 쓸게요. 확인. 확인. 이건 이해되세요? 네? 이건 이해되세요? 이게 아마 이 수식을 상대 참조라는 이 수식을 작성한 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뭐 셀 값이라는 의미의 조건문제. 근데 그것보다 넓습니다. 범위가 조건 표시가. 자, 일단 어찌됐든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조건을 다 확인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4셀을 서식 바꾸려고 왔는데 자, 상대 참조되어 있는 자, 스타트할 때는 이 주소잖아요. 이 수식이잖아요. 스타트할 때는. 그러면 A4가 아니고 문화생활 맞죠? 그러면 맞다로 대답하고 서식 바뀌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그러면 A5에 오셔서 서식을 바꾸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조건의 수식이 같이 따라 변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 참조네요. 그럼 따라 변하겠네요. 한 칸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A4가 A5로 바뀌었죠. 그러면 A5에 가니까 뭐 있죠? 세금 있죠. 세금 이걸 문화생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서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자, 그 다음 A6셀의 서식을 바꾸러 이제 두 칸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참조하고 이 조건에 해당되는 수식에 주권도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보니까
상대 참조네요. 그럼 이것도 두 칸 따라 내려가야 되겠네요. 위치가. 그러면 A6이 문화생활이라는 수식으로 바뀌어져 있겠네요. 그러면 A6에 가니까 뭐 있죠? 문화생활 있죠. 문화생활 이꼴 문화생활 맞죠? 그럼 트루라고 대답하겠죠. 서식 바뀌면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범위 안에 데이터가 많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기 너무 힘들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집까지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해당 셀 값이 문화생활이면 서식 바뀐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해당 셀 값이 문화생활이면 서식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건. 해당 셀이 문화생활이면 서식 바뀐다, 맞죠? 해당 셀이 문화생활이면 서식 바뀐다, 맞죠? 해당 셀이 문화생활이면 서식 바뀐다. 아니니까 안 바뀌죠. 점점점 마지막 셀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이것도 그러면 이런 주소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맞춰주고 있냐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항목이 문화생활 행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주소 형태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범위 설정하시고 자, 조건부 서식에 원래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시면 지우고 자, 지우는 연습도 할게요. 지우고 그러면 제 화면 보세요. 이 범위 안에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다시 하면 되죠. 자,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한 서식을 지정할 결정.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 자, 일단 판단하기 힘드니까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때는 그냥 첫 번째 셀에 있는 데이터를 범위 안에 있는 첫 번째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주소 형태 상대 절대하니까 안 되었죠. 그러면 왜 남은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남아 있네요. F4번 키를 이용해서 열머리까지 달라붙는 혼합 참조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꼴 문화생활 이 복사돼서 가는 거죠. 자, 서식 알아서 적당히 꾸미시고 본인 알아서 적당히 꾸미세요. 자, 꾸몄나요? 자, 나가겠습니다. 확인하면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 어? 이게 문제 취지에 맞아요? 네?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전체 서식이 바뀐다. 맞네요? 항목이 문화생활이 아니니까 행전체 서식이 안 바뀌었죠. 어쨌든 문제 취지 맞군요. 그러면 우리가 행전체의 서식을 꾸미려면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를 기본적으로 표시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드리고 저것도 실제 행 전체가 바뀐 게 아니고요. 갑자기 한 개 한 개씩 바뀌다 보니까 네 개가 바뀐 거라고 행 전체가 바뀐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대로 따라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원리 여러분들도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걸. 그래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힘들어. 자 그러면 자 범위 설정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행전체 서식 꾸밀 때 기본 주소 형태는 이렇게 취하셔야 된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상대도 해보고 절대도 해보고 혼합도 해본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는 겁니다. 무작정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걸 외워야 된다. 필요한 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에 잠깐 갈게요. 가고 기존에 있던 규칙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 자, 그러면 자, 일단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 일단 조작하세요. 혹시 다른 내용이 나타나면 지우시고요. 자, F4번 키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행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즉 숫자 번호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 혼합 참조를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이번에는 열 전체가 바뀝니다. 자, 보세요. 제가 품목이 누가 쫓아와서 여기 문화생활이랍니다. 그러면 아유, 뭐 그냥 이렇게 합시다. 나는 오일 또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열 전체의 서식을 바꾸실 때는 기본적인 주소 형태는 행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를 취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가 100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번은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는 문제가 나왔고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두어 번 정도 되는 것 같군요. 요 근래에. 그것도 요 근래에. 근데 이 내용이 필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수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 기본적인 이제 빨간 서식으로 글꼴색으로 꾸며놓은 저 내용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어, 두 개가 다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저 두 개를 다 하고 가든지 아니면 하나만 하든지 내일 다시 한번 다 하시든지.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1권 스프레드시트, 이론, 기본 작업, 조건부 서식. 자, 기본 작업이라는 파일명이 달린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파일입니다. 기본 작업이라는 이름이 달린 마지막 파일입니다. 집에 가서 꼭 깨끗한 파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금 저처럼 노란색 띠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컨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시고요. 요 내용도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쯤 돼야 될 거고요. 자,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컨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 지금 함수가 다 기본적으로 함수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되게 좀 수월한 편입니다. 이게 함수 안 한 상태에서 여기 와서 그냥 이 순서대로 이걸 해드리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요. 지금 함수를 했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겁니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험 준비할 때 순서란 게 있는데 편의상 그냥 막 그 교재에 있는 뭐 페이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게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부러 제가 좀 그래서 앞 교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자,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해봅시다. 조건부 서식 시트에서 다음 시상을 처리해. 잠깐만요.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실제 문제는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기본 특정 시트에서 어느 범위에 대하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그러니까 이 기능을 쓰라고 무조건 명시를 한다고요. 시험에서는. 됐습니까? 예, 지금 왜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자, 주어진 범위. 자, B3에서 H30 영역에 대하여 자, 범위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어떻게 하냐고요? 분명히 이걸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렇게 자, B3부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선택하냐고요? B3을 읽고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채점 안 합니다. 왜냐고요? 채점의 단계 1단계가 B3부터 선택했는데 B2부터 선택했죠.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채점 안 합니다. 왜? 사람이 아니고요. 기계가 합니다. 컴퓨터가 합니다. 순서대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뭐 진행하는 과정이 하나 틀렸다. 그럼 무조건 그 다음 거 진행 안 합니다. 왜? 채점할 필요가 없는데요. 범위가 일단 틀려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거에서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사소한 거에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B3부터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일단 문제 다 읽을게요. 한자 코드의 끝자리가 1로 끝나고 뭐 그러면 무슨 함수가 뭐 라이트 같은 함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 진료 과목의 전체 글자 수 데이터의 길이를 이야기하군요. 그러면 저 길이 같은 len 같은 함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글자인 행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적용하시오.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세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때 and, write, len 함수 사용. 그러면 조건이 두 개 있나 봅니다. and 함수라니까 그 조건 두 개의 관계는 and 조건인가 보죠. 뭐 and 함수라니까. 이제 문제 대충 파악되세요. 이제 그 정도면.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실습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일단 주어진 범위가 어디라고요? B3입니다. 주의하시고 H30 영역에 대해서. 자, 조건 설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수식을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에 여기 수식이라는 표현이 없겠네요. 그러면 새 규칙 창을 열어서 이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순서.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 문구 있었죠? 밑에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까지는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고 이거는요. 그 다음 이제 조건 작성하셔야죠. 자, 잠깐만요. 이제 우리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그 조건부 서식의 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조건을 확인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 그렇게 접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냥 문제에 있는 대로 접근하게. 행 전체가 서식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문제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위를 행으로 봅시다. 그냥. 셀로 보지 말고 행으로. 그래야 조금 우리가 관리하기가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하고 같아지냐면 앞에서 하셨던 고고 필터의 내용과 같아집니다. 첫 번째 레코드에 있는 필드 값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에 있는 한자 코드 값을 가져오시고 단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실 때 기본 주소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로 취하셔야 한다. F4번 키를 이용해서 조정. 그 다음 커서의 위치는 마우스로 조작합니다. 한자 코드의 끝자리라고 했으니까 라이트.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고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합니다. 클릭. 콤마. 안타깝게도 박스가 안 뜨네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아, 여기 지금 적는 식 여기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잖아요. 요거 보고 적으세요. 제가 전에 적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랬잖아요. 자, 이꼴 끝자리가 1이냐고 했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이렇게. 아쉽죠? 준비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이 있군요. 레프트, 리드, 라이트는 결과값이 뭐라고요? 결과값의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데이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왜 숫자라고 물어봅니까? 문자라고 물어봐야죠. 그런 데서 이제 틀린다고요, 우리가. 아, 나는 무조건 맞구나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세요. 콤마. 그다음 진료 과목 값을 가지고 와서 자 보세요. 커서 이동을 마우스 조작하셔야 되는데 방향키를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상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지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백스페이스나 딜리트키는. 다만 방향키를 사용하시지는 마세요. 그래서 여기. 자 일단 기본 주소 형태는 뭘 써야 된다고요? 행전제 서식을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를 사용하셔야 된다. F4번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커서 이동하면 마우스 조작하시고 자 전체 글자 수, 즉 데이터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le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물어봐요. 이건 이제 결과값이 숫자 데이터죠. 길이니까. 그러면 4라고 물어봐줘야죠. 숫자 4라고 물어봐줘야죠. 그러면 조건이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문제 내용에 고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럼 엔드 조건이네요. 엔드 조건은 무슨 함수 처리한다고요? 엔드 함수 처리합니다. 커서 이동하면 마우스 조작하세요. 커서 이동하면 마우스 조작하세요. 제 화면 보세요. 커서 이동하면 마우스 조작하세요. 방향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엔드 가로 열고 커서 이동하면 마우스 조작하세요. 가로 닫고. 자, 어떤 서식을 꾸밀 것이냐? 서식 단추를 넣어서.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자, 서식 단추를 넣어서. 문제 뭐라고 했죠? 글꼴 스타일 붉게, 글꼴색 연한 파랑, 표준색 영역에 있는 연한 파랑. 자,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저 왜 안 나와요? 지우고 다시,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지우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수정할게요. 규칙 관리. 어? 제가 뭘 잘못했죠? 지금 제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발 제거 보고 타이핑 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 제가 지금 오타 생겼습니다, 보니까. 라이트에 오타가 생겼다고, 지금. GH라고 입력을 했는데, HG라고 지금 입력을 해놓은 상태라고, 지금 라이트에. 저것까지 보고 뺏겼으면 여러분들 심각한 거라고요. 제 틀린 걸 여러분 찾아주셔야 되는데, 뭐 도와주시는 분 없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시더라도 이걸 그대로 보고 뺏기면 안 되죠. 하긴.
하면요. 자, 왜 제가 원리를 왜 설명드렸냐고요. 필트도 마찬가지로 조건부터.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행, 라이트, 비상, 환자 코드 1 아니네요. 환자 코드 1 아니네요. 환자 코드 1 아니네요. 환자 코드 1 맞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길이가 4자 길이가. 그러면 검토하시면서 내가 풀이한 내용이 다 맞는지 한번 확인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푸는 건데라고 배우고 나면 푼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럼 틀렸다면 어디서 어떻게 틀리는지까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틀리게끔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 몇 명 중에 한두 번씩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범위를 잘못 선택해서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조건부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을 했다고 B2부터 분명히 완벽하게 했거든요. 딱 틀린 데가 이거면 돼 이거. 그러면 저 범위에 있는 조건부터 다시 다 씌워야 됩니다. 지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범위 수정해서 다시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거 주의사항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제적 그다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제는 뭐죠? 이 기능의 전제는 이 문제의 전제는 함수 공부하셔야 된다는 게 전제죠. 뭐 그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잖아요. 뭐 기본적인 걸 다 쓰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만 완벽하시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가 나와도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다 하셨잖아요. 함수 형태는. 이미 공부 다 하셨잖아요. 우리. 일부러 그냥 그걸 하고 온 겁니다. 함수 되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미 다 끝났다고 우리 오늘 이제 대여수식까지. 물론 내일 조금 더 해야 되지만. 예. 깨끗한